자, 자연계열 1차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확통의 내용이죠. 확률 변수를, 질량 함수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고, 이랬을 때 평균을 구하는 거, 기대값을 구하는 거죠. 확률과 변수의 곱이 되겠습니다. 다에 주어진 거는 정적분의 점이죠. 제시문에.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어느 봉사 동아리에서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20명의 학생이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4명의 남학생과 3명의 여학생 자신 성적을 밝혔습니다. 현재 20명 중 4명은 남학생이고 3명은 여학생입니다. 그리고 13명은 아직 모르죠. 누가 누군지. 성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별을 밝히지 않은 학생이 남학생 또는 여학생일 확률이 각각 2분의 1입니다. 20명의 회원 시청자들 중에서 여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의 확률 질량 함수와 분산을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우선 여학생의 수가 확률 변수 x라고 했기 때문에 x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확률이 나와 있는 거는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와 있는 거는 이 13명에 대한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명 중 여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y라고 우선 해두면 우리가 원하는 x는 y에다가 3을 더하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확률 변수 y는 무슨 분포를 따르냐 하면 이항 분포를 따르겠죠. 총 13명이고 한 명당 여학생일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분포를 따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우리는 뭘 구했냐면 확률 질량 함수와 분산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y부터 구해보면 자, 이 y는 2분의 13이고 vy는 4분의 1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vx도 vy와 동일하죠.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4분의 13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산은 구했고 이제 확률 변수 x의 질량 함수를 구해볼 건데 우선 y의 질량 함수는 어떻게 되냐? py는 y가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독립시행의 확률과 동일한 게 되겠죠. 13명 중에 y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2분의 1에 원래는 y제곱과 2분의 1에 13-y제곱 y는 0부터 13까지 자,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13cy 2분의 1에 13제곱이 될 거고 y는 0, 1, 2 그래서 13까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x로 고치면 px는 x 이 y가 x 플러스 y 플러스 3이 x죠. 그러면 y는 x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c 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이건 2분의 1의 13제곱은 동일하겠죠. 그리고 x는 그럼 얼마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3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y가 0이면 x는 3이 되니까 3, 4, 5 쭉 해서 16까지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답은 질량 함수는 얘가 될 것이고요. 분산은 4분의 13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자연수들로 이루어진 집합, 여기에 변수들입니다. 자, 이때 극한을 구하는 문제죠. 이 값들이 전부 다 x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x분의 1이라는 변수는 생각을 해보면 2n 플러스 1분의 1부터 시작해서 2n 플러스 2분의 1이고 2n 플러스 3분의 1이고 쭉 가서 4n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든 확률은 전부 다 여기가 2n개니까 2n분의 1이 되겠죠. 왜냐하면 임의로 선택된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동일한 확률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자, 제심은 나죠. 제심은 나에 의해서 이거 이제 자꾸 써주는 게 좋습니다. 제심은 나에 의해 2x분의 1은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모든 확률은 2n분의 1이었으니까 확률과 변수들을 곱해 나가는 겁니다. 변수가 2n 플러스 k분의 1이라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곱하기 2
x분의 1이라는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2n분의 1 곱하기 2n 플러스 k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 2n과 시그마 안에 있는 2n은 어차피 시그마의 변수는 k이기 때문에 약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2n 플러스 k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정적분으로 변형을 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1 플러스 2n분의 k 2n분의 1. 자, 그래서 이걸 정적분으로 고칠 때는 2n분의 k를 x라고 두면 2n분의 1, k 앞에 붙이는 개수죠. 이게 델타 x로 치환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식은 1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x분의 1이 되겠죠. 이 2n분의 1이 d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테그랄 k가 1일 때 이거의 극한은 0이 될 거고요. k가 2n일 때 집어넣으면 극한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ln 1 플러스 x가 될 거고 0, 1이 돼서 ln 2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바로 이렇게 고쳐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시문 자체가 이렇게 1부터 n까지로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고쳐보는 방법으로 돌려서도 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논술에서 서술은 이렇게 하는 방식보다는 여기서 이거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n 플러스 k분의 1과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3n분의 1에서 끝납니다. n이 마지막이 그러면 다시 얘는 1부터 n까지 3n 플러스 k분의 1로 고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정적분을 고쳐보는 게 좋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 플러스 n분의 k분의 n분의 1이 될 거고요.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 플러스 n분의 k분의 n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제심은 다에 의해 이 식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 플러스 x분의 1이 될 거고요. 얘는 0부터 1까지 3 플러스 x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ln 2 플러스 x에 0, 1, 마이너스, 플러스 ln 3 플러스 x에 0,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ln 2 마이너스 ln 3 마이너스 ln 2가 되겠죠. ln 4 마이너스 ln 3이 될 겁니다. 그럼 ln 3은 없어지죠. 결국 ln 2분의 4니까 ln 2라는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제시문 다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제시문에 어울리는 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문제를 좀 보시면 주사위를 던져서 1, 2, 3이 나오면 동전 1개를 던집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주사위 1부터 2, 3이 나오면 동전을 던지고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자, 주사위 눈에다가 플러스 2를 하라는 거고 뒷면이 나오면 플러스 2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 4, 5, 6이 나오면 금화 6개와 은화 4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뽑는 겁니다. 자, 이때 금화 2개가 나오면 2를 빼라는 거고요. 이게 아닌 모든 경우는 2를 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얻어진 결과가 전체가 4 이상일 때 처음 던진 주사위의 눈이 짝수일 확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체 4 이상, 그러니까 4 이상인 전체분의 4 이상이 되는 전체분의 4 이상 중 처음이 짝수 주사위인 경우. 자,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4 이상이 되는 전체 경우를 우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오면 처음에 1이 나오는 경우에는 절대 4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놨을 때 2인 경우
그리고 여기서는 동전이 되는데 동전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뒷면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결과는 4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3으로 던졌을 때는 앞면이든 뒷면이든 결과는 4 이상이 나오겠죠. 4, 5가 되는 거죠. 주사위를 던지면 이번에 4를 나왔을 때 이번엔 금이냐 은이냐가 되겠죠. 이제 금화가 2개가 나오면 안 됩니다. 금화가 2개가 나오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화 2개가 아닌 경우 또 마이너스 2가 돼서 안 되겠네요. 그러면 4가 나오면 모두 다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가 나온 경우는 금화가 2개가 나오면 금화 2개를 뽑으면 마이너스 1에서 4가 되는 거고요. 6인 경우는 금화 2개인 경우나 금화 2개가 아닌 경우나 1 빼면 5고요. 2 빼면 4가 됩니다. 이거는 언제나 다 되겠죠. 그럼 이때의 확률은 주사위가 2가 될 확률이니까 6분의 1에 동전이 뒷면에 나올 확률이니까 2분의 1이 돼서 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이 경우는 그냥 통째로 뭐 4가 나오든 5가 나오든 4 이상이니까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 되겠죠. 그냥 결과는 그대로 6분의 1입니다. 자, 두 번째 5인 경우, 세 번째 5인 경우는 5가 되려면 6분의 1이 나와야 될 거고요. 금화를 2개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10개 중에 2개 뽑기 중 금화 6개 중 2개 뽑는 경우입니다. 2, 1, 19분의 2, 1, 6, 5기 때문에 2, 1 없어지고요. 5, 2, 3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18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이방은 어차피 합쳐서 계산해도 되니까 6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중에 맨 처음 던진 주사위가 짝수인 경우는 2와 6인 경우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값은 1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8분의 1 더하기 6분의 1분의 이게 전체 4 이상이 되는 전체가 되겠죠. 이 경우에 2와 6이 되는 경우는 12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36 곱해서 정리해주면 3, 6, 2, 6이 될 거고요. 3, 6이 되겠죠. 17분의 9라는 답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동전의 한 면은, 정상적인 동전의 한 면은 빨간색과 초록색인데 각각이 2분의 1인 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 비정상적인 동전은 빨간색과 파란색이고 확률이 P, 1-P가 되겠죠. 둘이 어쨌든 확률은 1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올 확률이 다른 게 비정상적인 동전이고 나올 확률이 동일한 게 정상적인 동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두 개의 주머니 A와 B가 있고 A에는 정상적인 동전과 비정상적인 동전이 한 개씩 들어있습니다. 또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자, A라는 주머니에는 정상 하나와 비정상 하나가 하나씩 있습니다. B라는 주머니에는 정상적인 동전 한 개와 비정상적인 동전 2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떤 시행을 할 거냐면 B에서 동전 한 개를 임의로 꺼내서 B에서 A로 한 개를 집어넣습니다. 이때 A에서 2개의 동전을 2개를 꺼내서 던집니다. 이때 같은 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서 그게 얼마? 9분의 4가 되는 P의 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자, B에서 정상적인 동전을 뽑은 경우는 정상적인 동전을 뽑은 경우는 이제 A 주머니는 정상이 2개가 되는 거고요. 비정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정상적인 동전 2개와 비정상적인 동전 1개를 있는 상태에서 2개를 뽑아서 던지는데 이때 경우는 정상 2개를 뽑아서 던질 수도 있고 정상 하나, 비정상 하나를 뽑아서 던질 수도 있습니다. 자, 정상 2개를 뽑아서 던지면 빨강끼리 같은 경우, 초록끼리 같은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정상 하나와 비정상 하나를 뽑아서 던지면 빨간색만 나와야 같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확률로 구해보면 우선 B에서 정상적인 동전을 뽑았기 때문에 B에서 정상적인 동전을 뽑은 확률은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 A 주머니에서 정상 2개, 비정상 1개 중에 정상 2개를 뽑은 경우는
자, 그러면 3개 중에 2개 뽑기죠. 그 다음 2개 중에 2개 뽑기니까 1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얘는 빨간색과 초록색이 나와야 됩니다. 빨강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될 거고, 초록이 나올 확률도 4분의 1이 될 겁니다. 합쳐주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3C2분의, 이번엔 정상 하나, 비정상 하나, 두 가지가 되겠죠. 곱하기, 이때 정상 하나와 비정상 하나가 있을 때 둘 다 빨간색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P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B에서 정상적인 동전을 뽑은 경우에 3개의 같은 면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B에서 비정상적인 동전을 뽑은 경우를 해봅시다. 자, 이때 그러면 A 주머니에는 정상 1개와 비정상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같은 색이 나오는 경우는, 자, 우선 2개를 뽑는 경우가 이번에는 정상 하나, 비정상 하나겠죠? 또는 비정상으로 2개입니다. 자, 정상 하나, 비정상 하나를 뽑았다면 둘 다 빨간색만 나와야 되겠습니다. 빨빨. 비정상이 2개가 나왔다. 그러면 빨강과 파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B에서 비정상적인 동전을 뽑는 경우니까 3분의 2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 3개 중에 2개 뽑는데 처음에 정상 하나, 비정상 하나 뽑는 경우가 2가지죠. 곱하기, 그때는 빨간색만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P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3개 중에 2개 뽑기 중 하나의 경우죠. 비정상으로 2개 뽑는 경우는 곱하기, 자, 이때는 빨간색으로만 비정상 2개가 P와 1-P의 확률인데 빨간색이 뽑을 확률은 P제곱이죠. 플러스 1-P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을 더했을 때 9분의 4가 되는 겁니다. 이제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좀 이제 풀면서 가겠습니다. 3C는 3이니까 6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다음 3분의 2죠. 이 약분해서 3분의 1P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3분의 2에, 자, 이 약분해서 3분의 1P가 될 거고요. 플러스 3분의 1, 자, 여기는 P제곱, 2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9분의 4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 9를 곱해주고 정리를 하면, 자, 18분의 1 플러스 9분의 1P 플러스 9분의 2P 플러스 9분의 2P 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이게 9분의 4죠. 자, 9 곱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2분의 1 플러스 P 2P 플러스 4P 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2는 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4P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분의 3은 0이 되겠습니다. 8P 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2P 플러스 1과 4P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죠. 따라서 P는 4분의 3이라는 값을 얻게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부터 보시면 이항 정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함수의 증가 감소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샌드위치 정리가 나와 있죠. 수열이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하고 있을 때 양쪽의 극한이 똑같으면 가운데 극한도 L에 수렴한다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 샌드위치 정리죠. 함수의 극한도 동일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유의해야 될 것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이항 정리를 이용하라는 얘기겠죠. 이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십시다. 자, 그러면 이항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n분의 1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부등식을 1 플러스 n은 1 플러스 루트 n-1분의 2에
n제곱이라고 넣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1 플러스 루트 n-1분의 2의 n제곱을 이항 정리에 따라서 전개를 해주면 nc0 플러스 nc1 루트 n-1분의 2 플러스 nc2 루트 n-1분의 2의 제곱 쭉 어디까지 ncn 루트 n-1분의 2의 n제곱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때 nc0은 1이죠. 그리고 여기를 잘 보시면 nc2 루트 n-1분의 2의 제곱은 2분의 n-1과 n-1분의 2의 곱이기 때문에 2가 없어지고 n-1이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n이 되겠죠. 따라서 1 플러스 루트 n-1분의 2의 n제곱이 얘가 1이고 얘가 n이기 때문에 1 플러스 n보다는 크다라는 결과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립함을 보인 거죠. 자, 2-2번은 재심은 나를 이용하여 다음 부정식이 성립함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자, 재심은 나라는 거는 함수의 증가 감소였죠.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증가한다. 프라임 x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왼쪽 부정식을 이제 증명을 하려면 이제 좌변을 이항시키겠습니다. 그 이항시킨 식을 fx라고 두면 fx를 ln 1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면 자, 이제 양변을 미분해 주겠습니다. f 프라임 x는 1 플러스 x분의 1분의 마이너스 자, 이걸 미분하면 1은 0이고요. x분의 1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인데 이제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왼쪽에 있는 분수를 분자 분모에 x제곱을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x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은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통분을 해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왼쪽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플러스 여기는 x가 오겠습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x는 양수이 있고 따라서 f'x는 0보다 작습니다. 자, f'x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fx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소한다. 어디와 어디에서 0부터 무한대에서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양의 실수 전체에서. 자, 그럼 이때 이제 감소하는데 얘가 0보다 fx가 0보다 커야지 이 부정식이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소할 때 0보다 크려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ln 1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얘도 0에 수렴하고 얘도 0에 수렴하는데 ln 1이 0이니까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ln 1 플러스 x분의 1이 그러니까 fx는 항상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ln 1 플러스 x분의 1이 x 플러스 1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ln 1 플러스 x분의 1이 루트 x 플러스 1분의 1보다 작음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n 1 플러스 x분의 1 이항시킨 함수를 gx라고 해보겠습니다.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ln 1 플러스 x분의 1이죠. 자, 이때 g'x는 x 플러스 1분의 자, 분모를 미분해서 분자에다 올리는데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자, 루트 x제곱 더하기 x를 미분하면 2 루트 x 플러스 1 분의 자, x제곱 더하기 x니까 미분을 하면 2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분의 얘를 미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죠. 플러스 x제곱분의 1로 바뀔 겁니다. 자, 얘를 정리를 해주면 x 플러스 1 거기 2 루트 x 플러스 1분의 위에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플러스 여기는 x제곱 분자 분모에다가 곱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통분을 해주면 2x 플러스 1 루트 x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자, 여기는 뭘 곱한 거냐면 2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한 겁니다. 자, 이때 자, 분자를 비교를 하려면 그냥 루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x가 0보다 크므로 뭘 비교해도 되냐면 2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과 2x 플러스 1의 제곱을 비교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제곱해서 빼보면
4x제곱 4x가 되겠죠.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입니다. 자,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이므로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g'x는 0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2x 플러스 1이 더 크다는 얘기인 거죠. 자, g'x가 0보다 작으므로 gx는 감소하는 감소함수입니다. 0부터 무한대까지.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갈 때 이 극한값이 얼마에 수렴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으면 이 gx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루트 xx 플러스 1분의 1이고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x분의 1이죠. 자, 얘 0에 수렴하죠. x분의 1도 0에 수렴하죠. ln 1은 0이니까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한대로 갈 때 0에 수렴하는데 감소함수잖아요. 그래서 gx는 반드시 0보다 크다가 될 거고 따라서 ln 1 플러스 x분의 1보다는 루트 x 플러스 1분의 1이 더 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을 때 fx가 열린 구간 0부터 무한대에서 증가함을 보이십시오. 우선 x가 0보다 크므로 fx도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전부 다 양수기 때문에. 따라서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해도 괜찮습니다. 자연 로그를 취하면 ln fx는 x ln 1 플러스 x분의 1이 되겠죠. 자, 이 자연 로그는 이런 식으로 밑에도 문자가 있고 지수에도 문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여기 지수에 문자가 있는 경우는 보통 지수함수인데 지수함수로 미분을 할지 아니면 어떤 식의 제곱이니까 뭐 다항함수 형태로 그 미분을 할지 이런 게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취해 준 다음에 이제 로그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미분을 해주면 fx분의 f'x가 될 것이고요. 자, 고백 미분법이죠. ln 1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x 곱하기 1 플러스 x분의 1분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곱해주면 x분의 1이 되겠죠. 즉 f'x는 fx가 넘어갈 것이고 ln 1 플러스 x분의 1에 마이너스 분자분모의 x를 곱해주면 x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2-2였죠. 2-2의 결과에 따라 ln 1 플러스 x분의 1이 x 더하기 1분의 1보다 큽니다. 그리고 fx는 0보다 크죠. 따라서 f'x는 0보다 크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fx가 플러스에 얘도 플러스인 거죠. 그러니까 0보다 크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fx는 0부터 무한대에서 증가한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gx를 이렇게 정의를 내겠습니다. 자, 범위가 x가 0과 1 사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클 때 두 개로 나눠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함수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으면 보이십시다. 자, fx는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이었죠.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이제 gx가 구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증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x가 0과 1 사이일 때, 자, x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1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고, 이 n은 x분의 1의 정수 부분이므로 n은 반드시 x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러면 n분의 1은 x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이때 fx는 0부터 무한대에서 증가함으로 fn분의 1이 fx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gx가 f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증명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이제 x가 1보다 큰 경우는 gx는 항상 얼마냐 하면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x는 0부터 무한대에서 증가하고,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fx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이 되는데 이게
2에 수렴하죠. 따라서 얘는 약 2.71 정도 되는데, 그러므로 따라서 fx보다 gx가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fx가 1, 2에 의해 fx는 gx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에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문제인데, 앞에 제시문에서 그래프 개형을 그리려면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 좌표축과의 교점, 함수의 증가 감소와 극대급수와 오목블록 변곡점, 그리고 점근선 등을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정의역은 어떻게 되죠? 정의역은 x가 0보다 큰 곳이겠죠. 그리고 치역은 이 fx가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이므로 아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2에 수렴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0으로 갈 때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인데, 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뭘 이용을 할 거냐면 이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과 제일 유사했던 식이 어디 있냐면 거의 다 유사하긴 한데 맨 처음에 2-1번에서 풀었던 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때 2-1에 의해 1 플러스 n의 n분의 1제곱이 1 플러스 루트 n-1분의 2라는 건 확인이 됐죠. 그러면 리미트 이제 근데 여기는 이제 x분의 우리가 원하는 건 x분의 1이고 여기가 x잖아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로 생각을 해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의 n분의 1제곱 이거는 이게 1보다 크고 여기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루트 n-1분의 2의 극한은 자, 얘가 0에 수렴하니까 1에 수렴하겠죠. 즉 좌변과 우변이 모두 1이라는 극한을 갖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된다? 1이 될 겁니다. 즉 n 대신 n을 x분의 1로 치환을 해주면 리미트 x는 0으로 갈 거, 0 플러스로 가겠죠. 0 플러스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이 될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1이라는 극한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치역은 1부터 무리수 2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x는 0보다 크니까 함수 fx는 증가하고 있고 증가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0부터 무한대에서. 그러니까 뭐 극대극소라든가 이런 건 없겠죠. 그 다음 변곡점을 확인하려면 이계도 함수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계도 함수는 우선 fx가 앞에 했던 ln fx가 x 곱하기 ln 1 플러스 x분의 1이었고요. 이제 fx분의 f'x가 ln 1 플러스 x분의 1에 플러스 x 곱하기 1 플러스 x분의 1분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었죠. 따라서 f'x는 fx 곱하기 ln 1 플러스 x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계도 함수는 그러면 여기서 다시 f'x는 f'x 곱하기 ln 1 플러스 x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과 그 다음 플러스 fx 곱하기 자, 얘를 다시 미분을 해주면 1 플러스 x분의 1분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f'x는 또 fx 곱하기 요 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넣어주면 f'x는 fx 곱하기 ln 1 플러스 x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플러스 f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라는 식이 성립하겠습니다. 자, 이때 얘를 fx로 묶어주면 fx 자 묶어주고 자 이건 2차식이 제곱이니까 얘를 전개를 해주면 ln 1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ln 1 플러스 x분의 1 다시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죠. 그리고 여기도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있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남은 하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식이 생길 겁니다. 자, 이때 다시 정리를 하는데 이게 이계도함수가 0만 아니면 되죠. 0보다 크거나 혹은 0보다 작다를 증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 변곡점이 없는 게 되니까 자, 그럼 이때 이 x 플러스 1분의 2로 묶을 수 있는 이 두 식은 묶어줍시다. x 플러스 1분의 2로 묶어주시면 남은 게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ln 1 플러스 x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남은 얘와 얘는 이 식과 이 식은 플러스죠. ln 1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과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정리를 해주면 f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2에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ln 1 플러스 x분의 1과 자 플러스 여기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루트의 제곱이라고 보고 이제 합차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1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그거와 ln 1 플러스 x분의 1과 플러스 루트 x 더하기 1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인 거를 우리가 몇 번에서 확인했냐 하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ln 1 플러스 x분의 1이 루트 x 플러스 1분의 1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얘는 양수니까 플러스죠. 마이너스랑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고 자 여기도 x 플러스 1분의 1이 얘보다 작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얘도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f2'x는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것들이 다 나온 겁니다. 실제 논술에서는 요거를 다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제시문에 따라서 정의역이 뭐고 시역이 뭐고 그 다음 점근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정의역을 다시 정리를 해주면 x는 0보다 크고 치역은 그러니까 y는 1과 2 사이가 될 것이고요. 점근선은 y는 2가 되겠죠. 그리고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는 아까 2대 수렴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f'x는 0보다 크니까 fx는 증가함수고 f2'x가 0보다 작기 때문에 fx는 위로 볼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면 y는 2가 점근선이고 여기가 1이라는 점이 있을 거고 위로 볼록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강대 기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